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광주에서 신축 아파트 공사 중에 외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0층 넘는 높이에서 내부가 훤히 드러날 정도로 구조물이 떨어져서 그 밑에 있던 컨테이너와 차량을 덮쳤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6명이 연락 두절 상태인데 대부분이 고층에서 작업 중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추가 붕괴 위험 때문에 구조 작업도 쉽지가 않습니다. 첫 소식 공국진 기자입니다. 공사가 한창인 고층 아파트. 뿌연 연기와 함께 외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잔해물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잔해물이 덮친 도로는 폭격을 맞은 듯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광주 서구의 한 고층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난 건 오후 3시 46분쯤. 콘크리트 잔해가 수십 미터 아래로 떨어지면서 현장 컨테이너와 1층에 있던 작업자 3명이 고립됐다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일부 작업자들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 추가 인명피해가 우려됩니다. 떨어진 구조물이 인근에 주차된 차들을 덮치면서 차량 10여 대도 매몰됐습니다. 추가 붕괴 우려가 제기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도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천도 넘게 지나가 전에 폭탄 떨어졌어. 폭탄. 아니 아버지. 여보 바로 정리 나가고. 이 건물 38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던 중 23층에서 34층 외벽이 무너진 것으로 소방당국은 파악했습니다. 추가 붕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안전진단을 벌인 뒤 구조 인력을 현장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림 다 보도가 다 풀려가지고 이게 추가 붕괴 우려가 있죠. 그것 때문에 현재 우리가 진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고가 난 아파트 단지는 지하 4층, 지상 39층, 7개 동 규모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847세대의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아 오는 11월 말 완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공사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된 업체들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원청인 현대산업개발과 하청과 감리를 맡은 회사, 관할구청 모두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사고는 누구 책임일까요? 공국진 기자입니다. 공사 현장 사무소에 들어가는 수사관들. 잠시 후 파란 박스를 들고 나와 탑차에 싣습니다. 경찰과 노동부는 현대산업개발 현장 사무소와 감리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고가 난 지 나흘 만입니다. 경찰은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을 입건한 데 이어 현장소장과 감리업체, 하청업체 관계자 등 10여 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현장소장은 일정대로 공사를 진행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감리업체 측도 정상적으로 감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청업체 관계자들도 시공사 지시에 따라 공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상적인 공정, 공법대로 관리 감독하면서 건설하고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감리도 잘했다. 규정대로 잘 감리 업무 수행하고 있다. 사고가 나기 전인 지난해 11월과 12월, 광주 서구청이 2차례나 해당 단지에 대해 안전점검을 벌였지만 무사 통과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감리업체가 구청에 제출한 10여 차례 감리 보고서 역시 모두 적합 의견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명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니죠. 지금 이 상황이 되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부적합 나온 건 하나도 없나요? 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고가 났을까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예상을 못했겠죠. 사고 원인을 놓고 콘크리트와 타워 크레인 등 여러 관측들이 나오는 상황. 건물은 무너지고 6명의 실종자가 나왔지만 책임지는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책임을 지겠다며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그러나 그룹의 회장직은 유지해서 반쪽 책임이라는 논란도 제기됩니다. 사고 현장을 찾은 정 회장에게 실종자 가족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참사가 발생한 지 6일 만에 정몽규 HDC 그룹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책임을 통감하며 저는 이 시간 이후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정 회장은 안전결함 보증기간을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필요한 경우 철거 후 재시공이나
후분양 계약 해지도 고려하겠다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이 현대산업개발 회장에서 사퇴했을 뿐 지주사인 HDC 그룹의 회장직은 유지해 형식적인 퇴진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경영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현대에서는 물러났지만 대주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오후 광주 사고 현장을 찾은 정 회장에게는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너희 어떻게 사니까 생각도 못하고. 실종자 가족들은 정 회장의 퇴진이 면피성 사태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상황을 해결하는 게 그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지 고개 몇 번 숙이고 하는 부분은 쇼에 불과하고 가식에 불과합니다.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사옥 앞에서도 비판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공능력 신뢰할 수 없다. 현대산업개발은 모든 지구에서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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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대산업개발 조사 결과에 따라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인 등록 말소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속보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이 39층 타설 공사를 하며 공사 방법을 마음대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닥 지지대가 없는 공법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바닥 중간이 패이듯 무너진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한창인 39층. 바닥에 부어진 콘크리트 가운데 부분이 움푹 파여 있습니다. 당초 현대산업개발은 거푸집을 만들어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재래식 공법을 쓰겠다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층부터 38층까지는 재래식 공법을 쓴 데 반해 39층에는 동발이 없이 철근 자재인 데크 플레이트를 쓰는 무지보 공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공법을 바꾼 사실을 관할구청에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알 수가 없죠. 모릅니다. 변경 승인 대상이면은 저희들이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전문가들은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진단합니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구조 감리라든가 설계 감리, 감리 책임자가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39층 바닥면 두께를 15cm로 균일하게 건설하기로 해놓고 승인 없이 2배가 넘는 35cm로 타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설계보다 과도한 하중으로 이번 사고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확인해 줄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연이어 대형 참사를 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징계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6월 발생한 학동 붕괴 참사와 관련해 서울시는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이번 붕괴 사고 책임까지 더해지면 최대 1년 8개월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네, 방금 전 들어온 속보입니다.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실종자가 추가로 발견됐다는 속보입니다. 발견 지점은 고층 부분이고 사고 발생 2주 만입니다. 경찰이 조사한 사고 원인도 나왔습니다. 최종적인 결론은 아니지만 아래층에서 지지해주는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은 것과 무거운 수직벽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스카이 라운지와 야외 정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던 39층 공사 현장입니다. 설비 등 배관이 지나가는 피트층에 하중을 견디기 위한 지지대, 동바리가 설치돼 있습니다. 현행법상 30층 이상 또는 120m 이상 건물을 지을 땐 타설 작업을 하는 곳 아래 3개층에 동바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8층과 37층에 설치됐어야 할 동바리는 일찌감치 철거된 상태였습니다. 시공할 때는 다시 넣어야 됩니다. 동바리가 있으면 방해가 되니까 빼는 게 현장 입장에서 공정을 진행시키는데 유리했을 것입니다. 임의로 설치한 수직벽, 역보도 붕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야외 정원 밑에 피트층은 높낮이 차이가 있는 형태다 보니 낮은 수직벽을 세웠는데 무게만 수십 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철근이 없다 보니까 역보가 아니고 그냥 받침대 역할을 하다 보니까 하중으로도 작용했다는 거거든요.
경찰은 내일부터 형사 입건된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네, 설날이지만 붕괴 사고를 당한 실종자의 가족들은 차가운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광주 신축 아파트 사고 현장입니다. 어린 손녀의 첫 세배도 함께 먹어야 할 떡국도 행복해야 할 명절이 너무 슬픈 날이 돼버렸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현장 옆에 설치된 하얀 천막. 설을 맞아 자원봉사자들이 놓고 간 떡국이 한켠에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영화의 추위 속에 콘크리트 덤이 어딘가에 갇혀있는 가족 생각에 손조차 대지 못합니다.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떡국도 주시는데 거의 안 드시네요. 좀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어린 손녀의 세배를 받으며 즐거워했을 아버지를 생각하는 딸은 눈물을 글썽입니다. 작년에는 이제 어린이집에서 세배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어린이집에서 배워가지고 그것도 꼭 보여드리고 싶었고 이제 한복 입고 입혀가지고 세배하는 모습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표현이 서툴러 아버지에게 하지 못했던 말이 있었다는 아들은 가슴이 미어집니다.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말을 자주 했는데 사랑한다라는 말은 정말 아빠한테는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오셔서 찾게 되면은 사랑한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설에도 24시간 수색을 멈추지 않는 소방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요. 아이고 저희가 드려야 되는데요. 자녀들 마음이니까 좀 받아주세요. 가족과 소방대원들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빨리 저기 차가 춥고 쓸쓸한 데서 빨리 나오셨어요. 그래서 따뜻한 데 모시고 갈 수 있게.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실종자 1명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잔해물이 떨어져 내리는 등 추가 붕괴 위험이 있어 구조가 쉽지 않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굉음과 함께 희뿌연 먼지가 피어오릅니다. 인근 도로에는 주먹보다 큰 돌덩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7분쯤 28층과 외벽 사이에 위태롭게 걸쳐 있던 무게 26톤짜리 콘크리트 잔해물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당시 건물 내부에선 수색대원 등 150명이 실종자 수색 작업 중이었습니다. 전면에서 보고 있었어요. 전기가 상이 먼지가 나면서 전면에 막 떨어지더라고 말했죠. 구조보고 다 모였는데 그 사람은 다 도망갔어요. 다행히 사이렌이 울리면서 황급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갑자기 우르릉 쾅 하더니 또 쾅쾅 하면서 그 먼지가 잔해물하고 쭉 쏟아지더니 무의식 중에 안쪽 복도로 튀어나왔죠. 구조당국은 붕괴에 대비해 쇠줄 30가닥으로 잔해물을 건물과 고정하고 바닥에는 충격 흡수용 모래를 쌓아둔 상태였습니다. 콘크리트 터널이는 22층에 위태롭게 걸쳐 있는데요. 추가 붕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지난달 11일 최초 붕괴 장면이 떠올라 가슴을 쓸어 내렸습니다. 건물 붕괴됐을 때 그 소리도 비슷했었고 또 그 모습도 너무 비슷해서 제가 솔직히 상당히 많이 놀랬고 추가 붕괴 우려로 실종자 수습과 수색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수색당국은 어제 26층 2호 라인 함몰된 거실 바닥 부분에서 실종자 1명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5번째 실종자가 수습됐습니다. 이제 현장에는 26층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 실종자 1명이 남아 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들것에 실린 실종자를 구급차에 태웁니다. 지난 11일 붕괴 사고로 실종된 작업자가 오늘 27층 거실 바닥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로써 붕괴 사고 실종자 6명 중 5명이 수습됐습니다. 인명구조원이 미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보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수작업으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구조대원들이 손을 발견한 겁니다. 구조당국은 지난 1일 26층 안방에서 발견된 마지막 매몰자 수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모든 희생자가 수습되면 각자 장례를 치르고 합동 분향소를 차릴 계획입니다. 혹시라도 모를 또 2차 피해나 또 안전상의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마지막 분들이 구조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붕괴한 아파트 시행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아이파크 로고를 꽃무늬 스티커로 가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실종자 수색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회사 이미지 관리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존폐의 기로에 섰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등록 말소를 포함한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지난 1월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국토교통부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구 업체에 대한 처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 간청인 서울시와 광주시 서구청에 각각 요청하였습니다. 현행법상 최고 징계 수위는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으로 국토부가 사실상 등록 말소 처분을 요구한 겁니다. 앞서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39층 바닥 시공 방법과 지지 방식을 임의로 변경한 것을 붕괴 원인으로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등록 말소 처분이 내려진 것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낸 동아건설산업이 유일합니다.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서울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시행령에는 등록 말소가 없으니까 입장이 지금 곤란하다 이런 거예요. 등록 말소 처분을 받지 않더라도 광주 학동 재개발 사고의 책임까지 더해진다면 현대산업개발은 최장 1년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이 나올 경우 이미 수주된 사업은 계속 진행하지만 신규 사업을 따내지 못해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현장에는 최소 6명이 있어야 할 품질 관리자가 단 1명뿐이라는 이유로 본사도 수사할 방침이어서 현대산업개발은 최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중대한 부실 시공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직권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안전 불감증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아이파크 8개 동을 모두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공정 60%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싹 다 없고 새로 짓는 건 초유의 일인데요. 6개월 앞뒀던 입주는 6년 뒤인 2028년에나 가능해질 걸로 보입니다. 그만큼 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크게 늘어나지만 불안해서 못 들어가겠다는 주민들 요구까지 외면하기엔 싸늘한 시선과 압박의 부담이 컸습니다. 박재희 기자입니다. 지난 1월 23층부터 34층까지 아파트 외벽이 흘러내리듯 붕괴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HDC 현대산업개발은 무너진 201동뿐 아니라 단지 전부를 싹 철거하고 다시 새로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계약자들도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많았고 그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화정 아이파크는 8개 동 847가구로 전부 철거하고 다시 짓는데 70개월, 약 6년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래 오는 11월 입주였지만 2028년 이후로 밀린 것인데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새로 짓는데 드는 돈은 3,750억 원으로 단지 전체 철거와 재시공에 2,300억 원가량, 나머지는 입주 지연과 입주 예정자 주거 지원 같은 보상비 등으로 쓰입니다. 공정이 60% 넘게 진행된 대규모 단지를 헐고 다시 짓는 건 이례적인데 벼랑 끝에 몰린 HDC 입장에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최근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광주 사고 현장을 찾아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기업은 망해야 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국토부는 지난 3월 최고 처벌 수위인 등록 말소와 영업정지 1년을 서울시에 요청한 상황. 앞서 광주 학동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이미 서울시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와 4억 과징금을 받은 만큼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입주민과 계속 마찰을 빚기보단 어떻게든 사업을 빨리 끝내는 게 더 낫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내일이면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난 지 1년이 됩니다. 이 6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사고 이후에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붕괴 건물도 아직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그대로인 것은 가족을 잃은 유족과 주민들의 고통입니다. 공국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격을 맞은 것처럼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신축 아파트. 16개 층이 한꺼번에 무너져 작업자 6명이 매몰됐고 한 달 가까운 수색 끝에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변한 게 없습니다. 사고가 난 아파트인데요. 붕괴된 층에는 가림막이 쳐진 채 방치돼 있습니다.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 건물을 볼 때마다 그날의 악몽이 되살아납니다. 이태원 참사 같은 대형 사고 소식이 들릴 때마다 남일 같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고들이 이슈화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저희는 또 동질감이나 빙의가 되거든요. 그런 사고들에. 그래서 좀 많이 힘들어하세요. 아파트 8동을 모두 철거하기로 했던 작업은 끝내 해를 넘겼습니다. 붕괴된 건물에 대한 안정화 작업이 상당 기간 지연되면서 3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초대형 작업인 만큼 난항도 예상됩니다. 대체랑 바닥은 저희 굴삭기로 압수할 거고요. 기둥이랑 퍼 부분은 저희 DWS로 절단해서 인양하는 방법. 사고 이후 손님 발길이 뚝 끊긴 주변 상가. 곳곳에 빈 점포라는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지난 1년간 현장에서 날아온 먼지와 시멘트 가루에 고생했는데 향후 철거 공사도 걱정입니다. 시멘트 가루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손님 오신 분들이 물건을 실으러 가면 차가 덮여 있어요. 시멘트 가루가. 그러면 손님은 저희한테 화를 내요. 이게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과 감리 등 20여 명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재판 결과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도 결정됩니다. 유가족들은 내일 사고 현장 앞에서 당시 영상과 기록을 되돌아보며 안전을 다짐하는 추모식을 엽니다. 채널A 뉴스 공지입니다. 지난해 1월 어이없는 붕괴 사고로 작업자 6명이 숨진 광주 화정 아이파크가 이제서야 철거를 시작합니다. 공사기간 단축 욕심에 지지대를 미리 빼놨다가 참사를 일으킨 전형적인 인재였는데요. 워낙 고층 아파트라 철거도 쉽지 않습니다. 한 층 한 층 서서히 잘라낼 예정인데 한 층을 철거하는 데 2주가 걸립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공사 중인 고층 아파트에서 뿌연 연기와 함께 외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16개 층 콘크리트 바닥이 잇따라 무너지면서 작업자 6명이 숨졌습니다. 시공 방법을 무단으로 변경한 데다 아래 3개 층에 설치해야 할 지지대인 동바리를 미리 빼놓은 게 참사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흉물로 방치됐던 건물.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이제야 해체 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철거 작업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데요. 오는 2025년 상반기까지 모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맨 위층에서 한 층씩 잘라내는 공법을 적용합니다. 기둥 같은 크고 단단한 구조물은 공업용 다이아몬드 재질 줄톱으로 잘라내고 내부 구조물은 중장비로 부수는 압세 공법을 사용합니다. 한 개 층 해체에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두 차례 목격 테스트를 거쳤을 때는 아주 안정성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 20-30% 이상 강화된 기준으로 저희들이 현장 계획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지상 39층, 높이 130m 초고층 아파트 8개 동을 모두 철거하는 데 드는 비용은 3,420억 원입니다. 일단 또다시 인명사고가 나면 안 될 것 같고요. 안전하게 무사히 철거가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2026년 12월까지 재건축 골조 공사를 마치고 2027년 12월 준공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